본격적인 독립전쟁을 위해서 300여 명의 대한 독립군을 이끌고 이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바로 이 간도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로 북간도입니다. 북간도. 자, 그런데 왜 하필 북간도였을까요? 바로 뭔가 위니까. 바로 위니까. 그 이유, 당시 이 북간도에는요, 조선인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요, 이 북간도에는 다른 독립운동 단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홍범도는요, 이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홍범도는 바로 통일된 그 하나의 큰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북간도 지역 내 독립운동단체들의 그 연합을 위해 노력했고요. 결국요, 6개 독립운동단체의 두 주요 관부들과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자, 이 700여 명에 달하는 연합 독립군의 총지휘를 맡았던 인물 누구였을까요? 홍범도. 맞습니다. 바로 홍범도였습니다. 마치 이 삿갓을 좀 뒤집어 놓은 모양, 이런 모양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의 눈을 피해서 군대를 모으기 좋은 데다가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기 쉬운 정말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자, 이때 연합 독립군을 이끌고 있었던 홍범도의 전략,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홍범도 얘기를 들었으면 그 주 전략 혹시 뭔지 조사가 느낌 오지 않아요? 아까도 나왔듯이 딱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질 수 있는 게릴라 전투가 아니야. 맞습니다. 자, 봉오동에 모여든 700여 명의 연합 독립군, 이들의 타깃은요, 중국과 조선의 국경을 지키고 있었던 함경북도 지역의 일본군 소대였습니다. 자, 이미 홍범도는요, 연합 독립군을 결성하기 이전부터 계속 약 7개월간 수차례의 게릴라 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홍범도의 이 전략은 성공했고요. 국경 지역에서의 일본군 피해는 계속됩니다. 자, 그러면 일본군 가만히 있을까요? 야고르죠. 예. 결국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났던 일본군은요, 정말 무시무시한 부대로 이 독립군을 쫓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 부대, 월강 추격대대.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월강? 그 보통 이렇게 월담? 담 넘는 거. 맞습니다. 강을 맞습니다. 건너서 추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서 북간도에 있는 우리 독립군을 소탕하겠다라고 하면서 약 300여 명의 일본군 정예 부대를 보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일본군 추격대대는요, 중국의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그냥 북간도로 넘어옵니다. 자, 그렇게 1920년 6월 7일 새벽 6시경 봉오동 입구로 진입하는 일본군을 목격한 독립군. 자, 일본군을 보자마자요, 탕탕탕 몇 발의 사격을 시도한 뒤 이 독립군들이 불이 나게 도망을 갑니다. 자,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본군의 강력한 무력 앞에 막다른 골짜기로 도망가는 줄만 알았던 독립군. 사실은 일본군을 유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일본군이 독립군의 뒤를 쫓아서 이 봉오동 깊은 골짜기 한가운데로 들어선 그 순간, 전군 사격하라! 홍범도가 이끄는 연합 독립군들의 무차별 사격이 시작됩니다. 정면과 막 오른쪽, 왼쪽 3면에서 총탄이 날아왔거든요. 일본의 월강 추격대대는요, 그때서야
포위됐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죠.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자, 이 혼비백산한 일본군은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이 기관총을 앞세워서 대응 사격을 합니다. 그런데 도망치려고 이 발버둥치는 일본군의 노력에도요, 그들은 결코 봉오동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사격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봉오동에서 총격전이 계속되던 오후 4시 20분경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꽝!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이 폭풍과 함께 비와 우박이 막 거세게 쏟아져 내린 겁니다. 자, 홍범도의 독립군도 이런 기상 상황 속에서 공격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때 일본군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이자. 지금이다. 소강 상태를 틈타서 재빨리 도망칩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으니까요. 에이, 그래요. 정신없이 도망치던 일본군.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상상하지도 못한 한 무리가 나타납니다. 일본군은 이렇게 소리쳤죠. 독립군이다. 독립군이 또 매복해 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독립군이 그 일본군이 도망갈 거를 계산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가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이 총격전이 다시 가열차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총을 쏜 대상, 놀랍게도 독립군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일본군? 맞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맞아요. 아니요, 그게 어떻게 되지? 도망가는데 왜 거기가? 자, 당시 두 방향으로 나뉘어서 도망갔던 일본군이 서로 후퇴하다가 마주친 거예요. 뭐야 그러면? 그러다가 상대방을 막 날씨 지금 안 좋고 지금 막 보이니까. 살아야 되니까 지금 상대방을 독립군으로 착각해서 서로를 공격한 겁니다. 북간도의 독립군 그 정도는 뭐 단번에 소탕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쳤던 이 월강 추격대대가 홍범도의 유인과 매복 전략에 보기 좋게 놀아난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독립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리죠. 독립군 승첩, 봉오동에서 적을 대파. 야, 이 독립신문에 봉오동에서 크게 이겼다는 승전보가 국내외 조선인들에게 나눠든 겁니다. 자, 이렇게 홍범도, 그는 명실상부 독립군의 영웅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봉오동에서 참담한 패배를 당했던 일본군은요, 4개월 뒤 이 북한도를 아예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무서운 기세로 다가옵니다. 드디어 일본군이 제대로 쳐들어온 겁니다. 이때 동원된 일본군의 병력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2만여 명. 2만이요? 네. 아니요, 명? 전쟁하려고 그냥 이렇게 왔구나. 현지 부대 수준이 아니라 중앙 정부 차원에서 작전을 아예 그냥 작정을 한 거죠, 작정을. 맞습니다. 자, 이때 홍범도의 전략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이때도 게릴라였을까요? 근데 그 게릴라도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2만 명은. 홍범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백두산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지형이다. 조국 땅과 더 가까이 가서 조선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전투를 준비하자. 자, 일본군을 피해서 독립군의 근거지를 봉오동에서 조선 땅과 좀 더 가까운 백두산으로 옮기자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홍범도 부대를 일본군이 아주 바짝 추격합니다. 그렇게 쫓고 쫓기는 일본군과 홍범도의 독립군 부대. 그런데 갑자기 홍범도가 이렇게 외칩니다. 모두 멈춰라. 아니 한시라도 멀리 이 일본군을 따돌려야 했던 홍범도 왜 갑자기 멈추라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갑자기? 왜 멈추죠? 가는 도중에? 자, 백두산으로 향하던 길에 이 야영을 하게 된 이 홍범도는요, 이대로 일본군에게 따라잡혀가지고 억지로 이 전투가 시작된다면, 이거는 독립군한테 너무 불리하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억지로. 자, 그렇게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홍범도가 멈춰선 이곳, 교과서에서도 너무 잘 나오는 역사적 장소, 바로 청산리. 여러분 청산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시나요? 청산리 전투. 네.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나오는 게 김좌진 장군. 맞아요. 그렇죠. 네. 김좌진 장군이 딱 나와야죠. 네, 맞습니다. 딱 홍범도 장군, 뭐 봉오동, 네. 뭐 청산리 하면 김좌진. 김좌진. 시험 문제, 시험 문제. 네,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 문제. 네.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이 청산리 전투에서 김좌진과 함께 이 홍범도 역시 활약했습니다. 몰랐어요. 이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저는 아예 다른 이 파트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자, 그런데요. 이 청산리에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던 이 홍범도에게는요. 굉장히 풀기 있는 난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려운 숙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보시겠습니다. 청산리 일대가 은세계로 바뀌어 군사 행동이 곤란할 정도였다. 은세계? 은세계. 아, 눈이 많이 왔다? 아, 그렇죠. 이 산악지대잖아요. 때문에 10월은요 이미 한겨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홍범도와 독립군 겨우 손바지 하나에 이 방수되지 않은 그런 집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악조건과 압도적인 병력 차이에도요, 홍범도는요 매복하기 좋은 장소를 찾아 높은 곳으로 향합니다. 산 정상을 향해 간 것이죠. 그렇게 10월 21일 늦은 오후, 아니나 다를까 일본군은요 청산리 일대 여기저기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단합니다. 바로 산 정상에 있는 홍범도 부대. 그런데 이때 일본군이 하나, 둘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왜 그러지? 그 이유는 일본군이 홍범도 덫에 걸려든 결과였습니다. 산 정상으로 이동하는 척하던 홍범도 부대는요, 사실 산 기슭을 통해 교묘하게 산을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와. 근데 그 사실을 몰랐던 일본군은요, 서로를 향해 총을 쏘는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봉오동 전투에서 이 5인 사격이 그때는 이제 정신없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께의 착각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전투에서는 달랐습니다. 홍범도 부대는 무엇을 잘 알고 있다? 지형을 잘 알고 있다. 이미 계산을 다 했던 거예요. 엄청나다. 자, 이 싸움을 완루구 전투라고 부릅니다. 와. 자, 그런데요. 홍범도가 이 한숨을 돌리기도 전에 또 다른 전투에 뛰어들입니다. 자, 이 전투, 그가 뛰어들었던 이 전투를 지금 주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김좌진. 김좌진 장군. 완루구 전투 그 다음 날 또 다른 매복 장소를 찾아 이동하던 이 홍범도 부대가 김좌진 부대와 일본군의 전투를 목격을 한 거예요. 자, 홍범도 부대는요
그 일본군의 뒤로 은밀하게 접근합니다. 와. 그리고 이 순간 일본군은 아비규환에 빠지죠. 와. 또 다른 독립군부대다! 협공이다! 뒤에서 맹사격을 퍼부은 홍범도 부대로 인해 일본군 전열이 흐트러집니다. 와. 포위당했네요. 맞습니다. 와. 자, 그렇게 하루 종일 진행되던 전투는요, 후퇴하기 시작한 일본군의 패배로 막을 내립니다. 와. 이 싸움을 우리는 어랑촌 전투라고 합니다. 어랑촌 전투. 네. 자, 이렇게 청산리 일대에서는요, 6일 동안 총 10여 번의 전투가 이루어졌고요. 10전 10승. 와. 와, 대단하죠? 좋다. 완전 완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0여 번의 전투를 통틀어서 우리는 청산리 전투라고 부르는 겁니다. 북한도의 독립군을 섬멸하겠다던 일본군의 계획이 아시다시피 지금 실패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자 그들의 칼날이 북한도의 조선 민간인들을 향한 겁니다. 일본군은요, 간도의 이 마을을 포위하고 이 습격한 뒤에 모든 남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요, 총과 창으로 학살합니다. 심지어는요, 일본군은 시체가 재가 될 때까지 태워버리죠. 이렇게 2번 학살당한 시체는 누구 것인지 가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도 참배는 제노사이드입니다. 자, 일본군이 초토화시킨 북한도의 소식은요, 홍범도에게도 전해집니다. 아마 홍범도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북한도로 달려가서 이 조선인들의 복수를 하자. 그런데 홍범도의 독립군 대원들은 굉장히 지쳐 있었고요. 탄약과 무기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독립군의 근거지, 북한도의 기반을 잃어버린 상황. 홍범도는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자, 홍범도는 이때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